안녕하세요. 백신은 잘 맞았나요? 원격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지금 우리가 3단원은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3단원은 크게 공간 도형 단원과 공간 좌표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 도형은 1단원, 2단원, 3단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은 1, 2단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사형 단원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내일 7월 23일과 계약 전인 계약 또 2차 접종 이후인 8월 13일 이틀이 원격인데 이틀 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하 수업이 3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갈 차례는 사실 정사형인데 정사형은 지금 원격으로 나가기에는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서 가벼운 공간좌표 단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공간에서 점의 좌표 단원만 다루고요. 계약을 한 다음에는 356 단원을 하고 여러분이 9월 1일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평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할게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평면 좌표를 배웠단 말이에요. 평면 좌표. 그 부분하고 완전히 비슷하고요. 조금 확장됐다 이 정도 느낌만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펴봅시다. 교과서가 없다 하더라도 화면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143페이지. 143페이지 공간에서 점의 좌표라는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요. 좌표 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좌표 공간 좌표라고 했고 여기서는 좌표 공간이라고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조금 있으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나 구분도 당연히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평면에서는 충분히 좌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평면에서는 연습장인데요. 평면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2,3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가 2,3이에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좌표를 우리는 평면 좌표라고 얘기하고요. 평면 좌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가 있는 평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어가 바뀌었죠. 공간 좌표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도입한 어떤 점을 나타내는 좌표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좌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좌표가 들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공간 좌표와 좌표 공간은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긴 지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낼까?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나 우리가 이건 넘어가고 자, 여기를 봅시다. 자, 빨간색이 x축, 그 다음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녹색이 y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들어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를 2,3처럼 나타내면은 평면에서 좌표를 표현했기 때문에 평면 좌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간은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등장시켜서 파란색이 Z축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X축, 녹색이 Y축, 그 다음 파란색이 Z축 이렇게 해서 축을 하나 더 등장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붙일 건데 우리가 알듯이 앞에서 배웠듯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세 직선이 서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 빨간색과
빨간색과 녹색 Y축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이 평면은 X축과 Y축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이기 때문에 XY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이번에는 녹색과 파란색, 그러니까 Y축과 Z축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YZ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 명칭이고요. 앞으로는 X축, Y축, Z축처럼 공식명 XY 평면 위의 점 이런 식으로 공식 명칭으로 다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X축, 빨간색 X축과 그다음에 파란 Y축이 만나서 둘로 결정되는 평면 있죠? 이 평면 핑크색으로 해봤는데 이 평면은 X축과 Z축이 만나서 G축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평면이기 때문에 XZ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공간 좌표 공간은 축이 3개 필요합니다. X축과 Y축과 Z축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 축을 만들죠. 이쪽 X축, Y축, Z축. 그런데 두 직선이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면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평면에도 공식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 평면은 XY 평면. 다음 Y축과 Z축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은 YZ 평면, 이 녹색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Z축과 X축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평면은 ZX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축 위에 점, X축 위에 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YZ 평면 위에 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왼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이라 한다. 이처럼 좌표축과 좌표 평면이 정해진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과 대응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공간 좌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좌표가 도입된 공간인 좌표 공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좌표 공간에 표현하는 이 공간에 있는 좌표 공간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장에 한번 그려볼게요. X축과 보통은 이렇게 양의 방향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 이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꽤 어려운데 왜냐면 지금 사실 노트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인데 3차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차원에 3차원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단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공간에 점이 하나 있어 라고 점을 찍어봤자 여러분은 이 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냐면 지금 노트는 2차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점을 하나 찍으면 X축에 수선 내리고 Y축에 수선 내려서 이 좌표를 둘을 읽어서 A, B를 읽어서 A랑 B, X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을 조합해서 좌표를 만들듯이 같은 작업을 여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슬슬 이 점이 어디에 위치했었구나, 이 선생이 점을 어디다 찍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 좌표 공간에 설정한 이 점 P라는 점의 좌표를 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축이 두 개 있으면 좌표 성분 아니고 좌표가 두 개 있죠. X좌표, Y좌표 두 개 나왔듯이 여기도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면들, 이 직육면체의 평면들은 모두 각 축의 수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들이 X축에서 만나는 점이 A, 직육면체가 Y축에서 만나는 점이 B,
직육면 제가 Z축에서 만나는 점이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P의 좌표는 X좌표가 A, Y좌표가 B, Z좌표가 C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과서 다시 한번 봅시다. 교과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은 한 점 P에 대하여 아까처럼 P를 찍은 거죠. 점 P를 지나고 X축, Y축, Z축의 수직인 평면 얘랑 요놈이랑 이 자식이랑 평면이 만나는 점을 차례로 A, B, C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점 P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가 하나로 정해진다. 여기 복잡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A, B, C 각 축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P의 좌표를 설정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얘기는 밑에 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한단 말이죠. 좌표 평면에서는 2,3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얼마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몇 콤마 몇이냐,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것은 몇 콤마 몇이냐,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은 몇 콤마 몇이냐 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원점 대칭한 점은 몇 콤마 몇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것들이 X축, Y축, Z축만 있는 게 아니죠.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아까 공식적으로 세 평면을 도입했단 말이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라고 지금 이 공식적으로 이 6가지의 축과 평면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좌표 공간 단원에서는 이 점을 X축에 내렸을 때의 수선의 발, Y축에 내렸을 때의 수선의 발, Z축에 내렸을 때의 수선의 발, XY 평면에 내렸을 때 여기 평면, 이 평면의 수선의 발, 다시 X축에 대칭한 점의 좌표, Y축 대칭, Z축에 대칭한 점의 좌표, 이 평면에 대칭한 점의 좌표. 그러니까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오면서 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요. 2차원이랑 3차원은 엄청 큰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대칭이라고 해봤자 X축 대칭, Y축 대칭, 기계바의 원점 대칭. 하지만 원점은 여기에도 있죠. 원점 대칭 이거였는데 지금 대칭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7가지나 된다고요. 그래서 평면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할 것인데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있죠. 1번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건 다른 축에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 다른 평면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3번도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이 7가지 어떤 공간의 구분점에 대해서, 구분하는 선, 평면에 대해서 모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그러면 위에 그림으로 와서 옛날 일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 일을 생각해 보시면 2,3이라는 점이 있을 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2, 괄호를 그지같이 했네요. 2,0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0,3. 자, 주어진 이 점에서 X축에 내리면 X만 살아남아요. Y축에 내리면 수선의 발은 Y만 살아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여기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XY 평면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도 생각해야 된다. 그럼 XY 평면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XY 평면이니까 X랑 Y만 살아남아요. A, B, 0 이렇게 되겠죠. X축에는 X좌표만 있듯이 아까 우리가 여기 정했잖아요. 여기는 XY 평면이라고 말하겠다. XY 평면에서는
x좌표랑 y좌표만 정하고 나머지 z의 좌표는 0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는 전부 다 z가 0이겠네요. 그러겠네요.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의 z좌표는 0이고 역으로 z좌표가 0인 점은 xy 평면 위의 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y 평면을 식으로 나타내면 z는 0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합시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거슬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YZ 평면에 내린다고요. 이 점의 좌표는 몇 몇이 될 거냐인데 지금 이 점은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는 0이라고요. x는 0이고 y랑 z만 살아남는다. b, c가 되겠어요. 다시 그 다음 여기는 xz 평면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점은 이 p라는 점의 좌표에서 x랑 z만 남고 y는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했고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했고 이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해야 됩니다. 축. 이 점의 좌표는 두 번째, 이 점의 좌표는 세 번째, 이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걸 괜히 지웠네요. X축에는 무슨 좌표만 빼고 다 0이다. 물론 S좌표가 0인 점도 있으나 X좌표만 빼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X축에 있는 A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이다. B라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 있기 때문에 Y좌표 빼고는 다 0. 여기는 B.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어요? Z좌표 빼고 다 0인데 Z좌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P점의 Z좌표를 가지고 온다. 나머지 점들도 마찬가지. 됐죠? 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할 것이고 X축, Y축, Z축 원점은 일단 빼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할 것인데 X축에는 X 성분만 빼고 나머지는 0. X 좌표만 빼고 Y축에는 Y 좌표만 빼고 나머지는 0. Z축도 Z 좌표만 빼고 나머지는 0. 물론 Z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다 XY 평면은 마찬가지로 X랑 Y만 정하고 Z는 0. YZ 평면도 마찬가지 X는 0. ZX 평면도 마찬가지 Y는 0입니다. 자, 1, 2번 풀어봅시다. 점피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P는 2, 3, -4고 XY 평면이니까 X랑 Y만 남고 나머지는 0이 될 것이고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Z좌표만 남아있겠네요. 2, 3, -4에서 -4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0. 자, 그럼 대칭 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 이제 지우고요. 대칭 이동을 다시 2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2차원. X축과 Y축이 있었어요. 2,3 또 2,3이라고 합시다. 2,3. X축에 대칭해 봅시다. X축에 대칭하면 그지같이 선이 그어졌지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2, -3. X축에 대칭을 하면 X는 그대로 Y는 바뀌어요. Y축에 대칭을 하면 -2,3이 되겠죠? 이거 -2일 거니까. Y축 대칭을 하면 Y는 그대로 나머지 얘가 바뀐다. 하는 김에 해봅시다. 원점 대칭을 하면 -2, -3 원점 대칭을 하면 다 보가 바뀐다. 자, 기억해보세요. X축 대칭을 하면 X 빼고 보가 다 바뀐다. 두 개라서 Y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공간으로 갈 거니까 X축 대칭을 하면 X 빼고 다 바뀐다. Y축 대칭을 하면 Y 빼고 보가 모두 바뀐다. 근데 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대칭도 해야 된다고요? X, Y, Z축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그리고 원점 총 7가지 대칭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다고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 XY 평면이 미치니까 여기를 뚫고 똑같은 만큼 가서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 점이 앞뒤로 움직이면 편의상 앞뒤라고 합시다. 앞뒤로 움직이면 x좌표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좌우로 움직이면 y좌표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앞뒤나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어떻게만 움직였냐면 위아래로만 움직였다. 엄밀히 따지자면 아래로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좌표에서 뭐만 변했을 거냐면 x, y는 그대로고 z좌표는 변했을 것인데 이만큼을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z가 0인 지점이고 이만큼이 c였는데 c만큼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c가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나머지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xy 평면에 대칭을 했더니 ABC를 xy 평면에 대칭을 했더니 AB 마이너스 C가 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얘들은 안 바뀌고 대칭이라고 하면 나머지만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해보시면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그럼 YZ 안 바뀔 것이고 X만 부호가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 C. 자, 얘들을 지우고요.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방금 X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했네요. 그러면은 틀렸네. 이런 그지가 자, Y만 바뀔 거니까 A 마이너스 B, C. 아까처럼 설명을 해보면 지금 대칭은 좌우로만 움직였어요. 앞뒤로도 움직이지 않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y만 바뀐 거다. 자, 이번에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고. 그러면 yz는 안 바뀐다고 했죠. yz는 안 바뀐다. b, c 나머지만 바뀐다.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가 평면 대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게요. 여기를 지나서 똑같은 만큼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봅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x축 대칭을 한 거라고. x축 대칭. 자,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보면 대칭을 한 얘는 안 바뀌고 나머지는 부호가 바뀐다 니까 사실상 이 점의 좌표는 x는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앞뒤로는 안 움직였어요. 앞뒤로는 안 움직였고 위아래로는 움직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어요. 선생 앞뒤로는 안 움직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얘는 2,1,4 지금 화면 왼쪽에 B라는 점이에요. 얘를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X축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X축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2의 그대로 위아래 있으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자, Y축의 입장에서는 Y축의 입장에서는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Z축의 입장에서는 Z축의 입장은 이쪽에서 봐야겠네. Z축의 입장에서는 위에 4 쪽에 있었는데 B'은 마이너스 4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X축의
x축의 입장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둘 다 2에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z축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 뒤로 가겠죠. y축 대칭이니까 y는 안 바뀌고 나머지 두 개만 바뀐다. 자, z축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겠죠. 어떻게 쌍개짜리. z축 대칭이니까 z좌표는 안 바뀌고 나머지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 다시 풀러 가봅시다. 점 P를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점 P를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고요. 그러면은 YZ는 안 바뀔 것이고 X만 반대로 바뀐다. 마이너스 2. 원점 대칭. 원점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면에서도 모두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